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초 영어를 공부하는 변지혜 강사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어떤 거를 배웠었죠? 네, 문장의 구성 성분과 품사, 그리고 구와 절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 들어갈 거는요, 여기 써있다시피 뭐예요? 네, 문장의 형식과 그리고 동사의 특징들을 배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사 조금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여기서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자고요. 기억하시죠? 자, 우리 문장의 구성이요, 이렇습니다. 문장은요, 형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사실 저는요, 형식을 어쩔 수 없이 시험용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그렇게 형식까지 갈 필요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문장의 형식은요, 크게 5형식으로 나눠져요. 1부터 5까지인데요. 각각의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요, 그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동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자동사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타동사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자동사가 뭐예요? 타동사가 뭐죠? 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요, 아주 쉽게 확인이 되셔야 되는데요. 우리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가 스스로 동사의 동작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사의 특징은요,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수동태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목적어는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식어구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 뒤로 문장이 연결이 될 때는요, 우리 수식어구, 특히 부사류들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타동사는요, 어떨까요? 타동사는요,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반드시 존재하면은 타동사고요.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라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시면 이름이 이거예요. 내가 막 뛰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뛰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뛰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run, I ru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run이 자동사예요. 왜요? 뛰는 사람 누구요? 저요. 이해되셨어요? 근데요, I love him.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랑이라는 건 내가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동사를 받는 대상은 누구죠? 따로 있는 거죠. 그 어떤 남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사의 대상이 존재하는 거를 타동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장의 형식 한번 가볼게요. 동사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생소한 거나 헷갈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눈 번쩍 뜨시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 1형식이에요. 형식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나눌게요. 자, 문장의 1형식은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선생님 뭐예요? 그러면요, 1형식은 굉장히 짧고 5형식은 굉장히 기나요? 그게 아니라요. 문장은요, 1형식이라도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요. 5형식이라도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그거의 구별은요, 수식어구가 얼마나 많이 붙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문장 1형식이요. 수동태 절대 불가능해요. 왜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상, 내가 동사를 행하는 대상의 입장에서 다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사는요, 동사의 대상이 있던가요? 네, 없었죠. 그래서 수동태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주어와 동사 뒤에요, 요 플러스 수식어구 자리에 부사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부사 아까 뭐였죠? 네, 그냥 형용사에 li가 붙는 것도 있고요. 빈도부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명구도 있었죠.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형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게요, 동사의 한 70% 정도는요, 자동사도 가능하고 타동사도 가능해요.
그럼 저 어떻게 구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사로만 많이 이루어지는 거, 시험용 단어들이에요. 이런 거를 우선 우리는 외워놔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우리 자동사 잘 보시면요. 대부분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네, 사람의 삶에 관련이 된 것처럼 보여요. 보시면 살고 죽고 앉았다 서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존재하고 혹은 노동하고 발생하고 지속하고 이러한 종류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일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동사들은요. 자, 목적어 올 수 있다? 아니요, 절대 못 와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live, 살고, die, 죽고, sit, 앉다, stand, 서다, rise, 오르다, fall, 떨어지다, decline, 감소하다, exist, 존재하다, emerge, 출현하다. 여기서 출현은요,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는데요. appear 같은 경우는요, 이 형식에도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둘을 비교 좀 해드릴게요. 자, work, 일하다, act, 활동하다, 혹은 행동하다, behave, 행동하다, perform, 수행하다. 얘는 3형식으로 쓰인 애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선 1형식이에요. 주어가 행동하는 거예요. function, 주어가 기능하는 겁니다. happen, 주어가 일어나는 거고요. occur, 주어가 일어나는 거고요. arise, 주어가 발생하는 거고요. last, 주어가, 얘는 좀 아셔야겠죠? 지속하다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요. 굉장히 이 단어 저기서도 봤는데 여기서도 나오네? 혹은 우리나라 배처럼요. 먹는 배가 있고 우리 배가 있고 떠있는 배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영어도요. 어떤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때그때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체킹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형식은요. 대부분 해석이 주어가 동사 하다 이렇게만 해석이 됩니다. 네, 되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flowers bloom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bloom은 꽃을 피우다거든요. 꽃 따위를 피우다. 자, 그래서 꽃이 피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위에 혼동어휘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왜 혼란스러울까요? 네, 당연히 다른 단어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 matter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형식에서는요. 중요하다 라고 해석이 돼요. 됐나요? It matters. 이거 중요해. 그런데요. 3형식으로 쓰이게 되면요. 무엇에 문제가 되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matter you. 네가 문제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count예요. 요 count도요. 1형식으로 사용되면요. 역시나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 녀석도 3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3형식으로는요. 숫자 따위를 세다. 오케이, count 1, count 2 이런 식으로요. 자, 세 번째 do는요. 1형식일 때는요. 충분하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3형식부터는 무엇을 하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형식에 따라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구별 딱 하나 하면 돼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가 없는가. 이해되셨죠? 자, pay는요. 1형식일 때는 무엇에 이익이 되다. 네, 이 녀석은요. 다른 의미로 지불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대부분 pay for로 쓰이는데요. 무엇을 지불하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 work는요. work는 굉장한 다이어예요. work는 우리가 일하다
일형식이에요. 일하다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혹은 운영하다, 작동하다 라고 쓰이기도 해요. 주의하셔야겠죠? 그죠? 자, 대망의 make. 이 make는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make 같은 경우는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예 1형식부터 make 아예 정리하고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갑니다. 자, make. 여러분이 아시는 make는 뭐예요? 만들다죠. 아마 단어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요, make가 만들다라는 거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make가요, 조심하실 게 1형식으로는요, 대부분 make 뒤에 toward 같은 전치사가 많이 나오면서요, 해석은요, 무엇을 향해 가다예요. 됐나요? 자, 이 형식은요, 뒤에 어떤 보어가 나오면서요, 해석은요, 무엇이 되다. 3형식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뜻, 뭐죠? 무엇을 만들다. 자, 4형식은요, 이따가 우리가 배우겠지만 4형식 구조는 IODO, 지금 목적어가 2개가 나오는 구조예요. 배울 거예요. 자, 얘는 해석하면요, IO에게 DO를 만들어주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5형식일 때 우리가 5형식의 make를요, 사역 동사라고 지칭을 해요. 해석은요, 목적어 보어 하도록, 오케이? 동사하다, 하도록 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make 같은 경우 어때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릴 수 있겠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런 단어들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1형식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예문 갑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지금 이 문장 보일 거예요. 우리가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동사 앞에가 무엇이다? 주어다. 네, 첫 번째 예외. 자, 우리가 there이나 here이 나오면요, 요게 맨 앞에 나오면 there은 유도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부사요? 예, 유도부사요.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도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비동사가 나오게 되면요, 주어가 요 뒤에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이 그냥 봤을 때는 마치 1형식이 아니라 더 무언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여기 주어가 누구야? 그러면은 there이요 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주의하실 게, 해석은 원래 비동사 해석이 어떻게 되죠? 이다였어요. 그죠? 그런데 요 there이 나오면서 이 동사가요, 있다 라는 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feel. 자, 뭐가 있어요? 영화가 있습니다. 1형식 끝난 거예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거죠. 그럼 그 뒤에는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전명구자 수식어구예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1형식. 자, 그래서 there이나 here 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1형식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할까요? global warming. 아, 이거 뭐냐면요, 지구온난화예요. 요즘 문제죠. 그래서 해석하시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about 대해서죠, 영화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세 번째는요, the sun. sun. 주어죠. shine. 자, 누가 지금 빛나요? 네,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뒤에 봤더니요, 형용사에 li 붙었어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네, 부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거니까 역시나 1형식이죠. 이해되셨나요? 태양이 어떻게 빛나요?
밝게 빛나요. 됐나요? 자, 마지막이요. Your opinion really counts. 자, 우리 count 뒤에 어떤 것도 안 붙었죠? 안 붙었죠? 자, 그러니까 이 count는 아까 뭐였어요? 중요하다요. 그때 동의어 누구였죠? 네, matter이요. 이 문장은 matters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Your opinion. 아, 너의 의견이요. 정말 중요해.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근데 왜요? 동사 왜 s 붙여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수요일치라고 해서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 됐나요? 네, 이게 1형식이에요. 자, 1형식 복수. 뭐라고요? 수동태 불가능하고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뒤로 뭐만 온다? 부사, 구, 종류만 온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대부분 이 동사를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완전 자동사라고들 하세요. 됐나요?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요. 별다른 형용사가 더 붙지 않아도 된다는 거. 별다른 보어가 더 붙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한번 이 형식 가볼게요. 자, 이 형식은요. 역시나 뭐가 불가능하다? 수동태 불가능해요. 왜요? 역시 대상이 없거든요. 보시면 이 형식의 구조는요.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네요. 이 보어 무슨 보어예요? 네, 주격 보어요. 주격 보어는 누구의 상태 설명을 한다? 네, 주어의 상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같다는 거죠. 자, 여기에 동사를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밖에서는요. 얘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가 오는 겁니다. 우리 보어의 품사가 뭐였죠? 네, 보어의 품사 뭐였어요? 명사나 형용사였죠. 자, 여기 명사나 형용사란 얘기는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명사,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다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이 형식의 대표 동사들이에요. 대표 동사들. 자, 대부분 remain, stay.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어떠한 상태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가지고 주어의 상태 설명을 합니다. 상태 변화요. become, grow, get, keep, continue, turn 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들도요.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I keep silent 하면은 나는 좀 조용하게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한 건요. 요 세 가지예요. 자, 감각동사는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넘어서까지, 고등학교 과정 넘어서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각은요. 우리 맨날 오감각이라고 하잖아요. 뭐 맛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look, 보다, 그죠? 사운드, 들리다, listen, 너무 많은 걸 듣다, 들리다, feel, 느끼다, taste, 맛보다, smell, 냄새 맡다. 자, 요것들이 이제 오감각 동사들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오형식이랑 비교해 보겠지만 오형식에는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 드릴 거고요. 요 감각동사는요. 내가 막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것들이요. 가만히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빵빵 소리가 들려요. 귀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감각동사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감각동사 뒤에도 역시나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보어가 들어와야 되겠죠? 네, 감각동사의 보어는요. 명사는 안 되고요.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예, 시험이 나오겠네요. 그죠? 시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형용사를 부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명사로 바꾼다든지 해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명사를 가지고 싶다.
난 정말 모처럼 들리는데, 쥐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요. like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뒤에 명사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단어들 뒤에는 바로 형용사가 오거나 아니면 like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 두 개는요. 특이해요, 좀. 자, 형용사, 명사 다 오고 형용사, 명사 다 왔죠. 그런데 판단 동사나 판명 동사는요. 반드시 보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 정사만 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요 투부 정사 없는 거 봤는데요. 네, 투부 정사가 오긴 와야 되는데요. 만약에 투부 정사가 투 비동사라면 그리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수식이 있다면 이때 투 비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우리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예문 한번 가볼까요? 자, I'm married. married는 결혼한 상태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야? 결혼한 상태야. 그럼 누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네, 주어의 상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격? 이형식. 이해됐나요? 자,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결혼했어. 유부남이야. 유부녀야. 오케이? 자, 볼게요. The weather, 얘 동사죠. stay, 뒤에 fine 나왔네요. 우리 fine 형용사 어떤 뜻이에요? 네, 괜찮은 이란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요. 괜찮아지고 있어요. 괜찮아지고 있네요. 괜찮은 상태예요. 오케이? 계속 괜찮네요. 아니요,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will은요. 조동사예요. 미래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유지될 것이야. 어떻게? 괜찮게. 됐나요? 자, Erin grows older and his hair turns gray. 자, 어때요? 동사 뒤에 형용사 있죠? 형용사는 보어 역할을 하니까 이 형식이라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나이가 들어요. 당연히 여기죠. and, 우리 and 배웠어요. 무슨 접속사? 네, 등이 접속사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은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네, turns gray, 회색빛으로 바뀝니다. 역시나 뭐요? 그 머리카락을 상태 설명하는 거니까 보어의 역할 충실히 해내고 있죠. 자, the coffee. 자, 잘 보세요. taste, 무슨 동사? 네, 감각 동사요. 뒤에 뭐 나왔어요? bitter. 이게 원래요? ER이 붙으면 비교급이라고 하는 건데요. 더 씁니다 라는 해석이에요. 됐나요? He sounded. 뭐 나왔어요? honest요. honest 무슨 뜻? 정직한. 보시면 이런 거에 이제 형용사를 부사나 명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되게 정직하게 들려요. 그 다음에 He seemed to avoid me. 자, 보세요. 그가 avoid라고 한 단어는요. 피하다란 뜻이에요. 자, 우리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요. 나중에 또 가겠지만 피하다의 앞에 to를 붙여서 다른 품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나를 피해요.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가 뭐처럼 보여요?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seem이나 appear 얘는 네 개는요.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입증되다, 뭐뭐라고 나타내다 라고 해석이 되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아까 제가 투부정사 맘대로 생략하는 거 아니고요. 투 비인 경우에만 생략하는 거예요. 여기 투 어보이드 생략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됐나요? 네, 1형식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목적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감각동사 꼭 아셔야 돼요. 보어로 뭐만 있다? 네, 형용사만 들어온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판단, 판명동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 4개의 단어는 주격보어가 투부정사만 와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몇 형식 해야 돼요? 3형식 들어가야겠죠. 가볼까요? 자, 3형식부터 우리가
아주 크게 달라지는 게 뭐죠? 네, 목적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주어 그리고 타동사 목적어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주체와 목적어는요, 같은 걸 가리킬까요? 아니면 대상이 다를까요? 당연히 대상이 다르겠죠. 자, 이때 요거를 우리는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있다 보니까 수동태가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능동태에서는 반드시 목적어가 온다는 거. 자, 목적어 명사가 써 있어요. 그 말은 명사 구도 되는 거고요. 명사절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써놨어요? with, of, to, for, from 동사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지? 가끔요, 동사들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동사들은요, 예를 들면 provide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덧붙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너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다른 전치사가 아니라 저 with 전치사만 붙을 수 있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provide with something 이렇게 가시면 너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자, 뭐요? with만 쓸 수 있는 동사라는 거예요. 자, provide는요, 제공하다. supply는 공급하다. present 무슨 뜻일까요? 나타내다. equip 장치를 부착하다, 장착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of 동사는요, rob A of B. 그러니까 rob A of B의 구조로 쓰인다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A에게서 B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보시면 빼앗거나 없애거나 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rob 강탈하다, deprive 빼앗다, rid 제거하다, clear 깨끗하게 하다, relieve 완화시키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rob A of B, A에서 B를 강탈하다. deprive A of B, A에서 B를 빼앗다. rid A of B, A에서 B를 제거하다. clear A of B, A에서 B를 깨끗하게 해버리다. relieve A of B, A에서 B를 완화시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of는요, 얘는 좀 어때요? 부정적이었죠? 얘는 어때요? 알리는 동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inform A of B 구조로 갈 거예요. 해석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A에게 B를 알리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똑같아요. 알리다, 통지하다, 상기시키다. 얘는 확신시키다, 확정하다, 경고하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assure, 주장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확정하다. announce 어때요? A to B로 온다는 소리예요. explain A to B로 온다는 소리예요. 해석은요, A에게 B를 설명하다, A에게 B를 알리다라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announce, explain 다 비슷해요. announce 설명하다, explain 설명하다, suggest 제안하다, propose 네, 우리 propose 하다라고 하잖아요. 제안하다는 뜻이에요. 자, praise는요, A for B예요. praise 칭찬하다거든요. 그러면 A에게 B를 칭찬하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thank 아실 거고요. A에게 B를 감사하다. thank you for 이렇게 가거든요. 네가 for 이해해줘서 너무 감사해 라고 해석하시겠죠. blame 얘는 비난하다. punish 처벌하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punish A for B, A한테 B 때문에 A를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from은요. 요 부분은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 독해 같은 리딩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keep A from B 구조로 많이 나오고요. 해석은요, A에게서 B를 막아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ohibit, prevent, keep, stop, hinder, 뭐 기타 등등 뭐 ban이나 protect까지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반드시 3형식에서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해석을 할 때도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요. She praised him for his bravery. 자, praise 어떤 동사였어요? for이 나와야 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for.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칭찬했어. 자, 우리 목적어에서 어떻게 하죠? 에게. 그럼 그녀가 그를 칭찬했어. 뭐 때문에요? 그의 용기 때문에요. 이때 for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I inform him of your success. 내가요, 동사 inform 무슨 뜻이라고요? 알리다. 그래서 알렸어요. 누구에게? 그에게요. 뭐에 대해서요? 너의 성공에 대해서요. 이해되셨죠? They supply 무슨 뜻이었죠? 네, 공급하다요. 그들이 누구에게? 나에게 공급했어. 무엇을? 기름을. 지금 보이죠? She introduced a new member to us. 자, 그녀가 뭐 했어요? introduce는 소개하다는 뜻이죠. 소개했어요. 누구를요? 새로운 멤버를요.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또 pain prevented me from sleeping at all. 자,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 그랬죠? 자, 고통은요. 내가 뭐 하도록? 잠자는 것으로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그 말은 뭐야? 잠 못 자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3형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요. 어떤 거?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나 또 다른 명사가 덧붙여 올 때는요. 각각에 맞는 전치사들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문장에서 나온다면요.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 문법을 왜 배울까요? 네, 해석을 좀 더 자유롭게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한 번 더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형식 한번 가볼까요? 4형식부터 5형식이 조금 헷갈려요. 가볼게요. 자, 지금 4형식은요. 뒤에 보시면 목적어가 2개가 나와요. 신기하죠? 자, 이때 이 동사를 우리는요. 수여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우리 수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수여동사, 4형식 동사들은 굉장히 특이하게도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뭐에게 요게 중요해요. 무엇을 동사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타동사들은요. 그냥 무엇을 동사하다 라는 표현만 있다면 얘는 뭐뭐에게 라는 표현이 덧붙여져요. 근데 우리 뭐뭐에게는요. 사실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아까 3형식은요. 무언가 덧붙이는 명사를 하려면 전치사 있어야 됐죠. provide A with B처럼요. 근데 얘는요. 이미 그 with라는 느낌의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to라는 느낌의 전치사가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 없이 목적어만 나란히 2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2개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수동태 형태도 2개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앞에 IO를요.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대부분 이 간접 목적어는요. 받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직접 목적어 진짜 무엇을 받는지예요.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라는 표현에서 너에게, 너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선물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여기도 제가 to, for, of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까랑은 다른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동사가 동사란다.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어를 하나로 바꾸면요. 뭐가 되죠?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삼형식 문장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형식 문장으로 뒤집을 때요. 아이오의 입장에서 뒤집으면요. 어떻게 써요? 아이오만 남기면 네, 디오는 어떻게 써요? 내가 너에게 무언가 줄 거야. 그랬을 때 뒤집어 버리면 예를 들면 I give you something 이걸 할게요. 네, 원래 삼형식을 뒤집었을 때 이 느낌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삼형식으로 바뀌게 되면요. I give something 이렇게 직접 목적어까지 오고 이 you는요. 전치사를 가지고 있어야 요게 부사구 처리가 돼서 삼형식 문장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랬을 때 요 전치사 자리에 무엇이 올 수 있는가? 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give는요. 뭐 쓴다? to 쓴다. 얘가 바뀌면요. 이렇게 to를 써준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얘네들이요. 바로 대표 사형식 동사예요. 사형식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올 수 있잖아요. 제가 수업 초반에 예전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생명사와 생명사는요. 동사의 성질을 한쪽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같이 올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의 예외가 바로 사형식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give나 offer, grant 전부 다 주다의 의미예요. award 수여하다, bring 가져다 주다, show 보여주다, tell 말해주다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수여하고 가져다 주고 말해주는 거겠죠. 자, buy, make, cook for. 자, 보시면 for 동사예요. buy, A에게 B를 사주는 거죠. 근데 그 사주는 의미가요. 걔를 위해서 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내가 샀어. 내가 뭘 살 거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너한테 뭘 사줄 거야? 약간 선물을 사줄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다 칩시다. 자, 그러면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사줄 거야.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사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가 삼형식으로 바뀌면 누구만? I, by, 얘 빠져야겠죠. 왜? 삼형식으로 바뀌는 순간 수여가 갖고 있는 뭐뭐에게란 의미는 없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그냥 바로 some present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동사니까? for 동사니까 for you 이렇게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buy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고요. make 우리 아까 했었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고요. cook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요리해주고요. get 누구에게 무엇을 얻게 해주고요. find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찾게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ask는요. of 동사죠. 어떻게 나올 거예요? 아이오에게 디오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바뀌면 ask 디오 그 다음에 of 동사니까 of 아이오의 형태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마지막 요거. 뭐라 써놨죠? 사물 명사 주어 불가동사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웃긴 게 얘네들 5개의 단어는요. 아이오와 디오가 아니라요. 뒤에 나오는 2가지 명사 둘 다 직접 목적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사물, 명사, 주어가 불가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 반드시 주어와 받는 대상은 누구여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I envy you. 예를 들면 envy는 부러워하다 라는 의미거든요. forgive, 용서하다. pardon, 용서하다. cost, 비용이 들게 하다. save, 구하다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여기 갑시다. 어차피 있는 거. I envy you. 우리 이렇게 볼 거예요. Your confidence. 나 있잖아. 네가 부러워. 뭐가 부러움이냐면은 너의 confidence가 부러워. 그래서 보시면 얘는요. 반드시 대상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부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뭐야? 얘네 둘 다 직접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문장의 주체는 사람이어야 되고 대상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I envy you. 나 네가 부러워.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I envy your confidence. 나 너의 자신감이 부러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단어 5개는요. 반드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얘가 요 수동태 형태 나중에 될 때가 문제예요. 왜요? 분명히 주체가 사람이어야 되는데 직접 목적어로 수동태를 만들면 주체가 누가 됩니까? 네, 사물이 돼버리죠. 그럼 그거는 문법상 틀린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반드시 얘네들의 주체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예문 갑시다. Trees give us a lot of things. 자, 나무가요. 우리에게 목적어 2개 있죠? 많은 것들을 줍니다. 자, 그럼 얘 사명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네. 얘 빠지고요. 얘 무슨 동사? 투동사니까. Trees give a lot of things to us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He asked me.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얘 사명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He asked a few questions. 무슨 동사? of 동사. 그러니까 of me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She bought her parents. 자, 어때요? 그녀가요. 그녀의 부모에게 새로운 집을 사줬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어요. 언젠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앞으로 와주고 사명식 전환하면 buy는 for 동사니까 She buy a new house for her parents.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형식은요. 목적어 2개인데 이 2개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왜요? 대상이 다르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사형식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요. 사형식에서 사명식으로 전환할 때 어떤 전치사가 갈 수 있냐라는 거고요. 중요하신 건 얘네 5개. 목적어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명식으로 전환할 때 유가 얘가 빠졌으면 빠졌지 유를 빠질 순 없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5형식 갑니다. 자, 마지막 5형식이에요. 실제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날까지도 이 형식은요.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적어 뒤에 목적어 보어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네, 목적어의 상태를 더 충분히 설명해 줄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동사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왜요? 보어가 필요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이 보어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 아까 이 형식처럼. 이 형식,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이 형식의 감각동사, 보어 누구 나왔었죠? 네, 형용사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seem이나 appear 같은 건요? 네, 투부동사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어때요? 얘네 마찬가지예요. 동사에 따라서 뒤에 뭐가 나올지가 달라져요. 자,
자, 예를 들어 이 시험 문제는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보시면 자, 우리 아까 얘랑 제가요. 감각동사랑 비교해보자 그랬잖아요. 감각동사 뭐였어요? 가만히 있는데도요. 기차 그냥 지나가. 그냥 들려. 그런데 지각동사는요.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보고요. 내가 저거 봐야지 하고 보는 거고요. 들어야지 하고 듣는 거고요. 그래서 청취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어때요? 예, 알아차려야지, 봐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해석은요.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도록 동사하다. 이런 느낌이 가장 많아요. 이해되셨죠? 자, 사역동사 이 세 가지인데요. make, have, let. 사실 해석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해석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하다. 시키다의 의미예요. 사역이거든요. 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요. 동사 원형이나 그냥 형용사나 PP가 와요. 뭔 차일까요? 네. 가끔 선생님들이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만 와야 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는 동사 원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우린 목적어를 상태 설명하는 게 목적격 보어죠. 그죠? 그러면요.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거나 혹은 ing가 나온다거나 혹은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거나 할 때는요.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인 경우예요.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어가 직접 목적격 보어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요. PP가 나올 수 있어요. 얘 뭐였죠? 네, 과거분사요. 이 과거분사들은요.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예요. 그러니까 뭐야? 목적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계는 고쳐지는 거고 시계는 수리되어지는 거고 아니면 다치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각동사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얘는 동사 원형이 오는데 얘는 동사 원형이나 ing 둘 다 능동으로 올 수 있고요. 역시나 수동일 때는 PP라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지각동사 이거 말고도 시험이 나오는 게 많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덧붙일게요. smell, taste, feel. 역시나 지각동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look은 감각동사였지만 look at은 지각동사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listen은 감각동사였잖아요. 네, listen to는 지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요. observe라고요. observe의 뜻은 관찰하다예요. 네, 요 녀석도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어떻다고요? 목적어 오면 뒷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요 자리에 투부정사 낼 거예요. 이해됐죠? 자, 준사역동사요. 비슷해요. 목적어와 투부정사 하게 하다. 그래서 얘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기보다는요. 투부정사가 원칙이에요. 오케이, 다시요. 뭐라고요? 투부정사가 원칙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네, 어떤 경우냐면요. help만 요 to가 생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help만 동사 원형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자, 일반 오형식 동사는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하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묻고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허락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이해됐죠? 자, 마지막 일반 오동사 요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요거 잘못 나온 거네요. 자, make, keep, live, call, regard 이러한 단어들 또한 목적어 뒤에 형용사나 명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예문 갑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우리 아까 사형식이랑 조금 비교해줘야 돼요. 사형식일 때는 목적어 아예 두 개였죠. 근데 이때는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인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구별하죠? 사형식일 때는요. 대상이 두 개였기 때문에 둘의 일치성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얘는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같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You can call him an idiot. 네가 그를 바보라고 부를 수 없어. 그럼 누가 바보예요? 주어가 바보인 게 아니라 목적어가 바보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오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거 consider. 자, 얘 왜 써놨을까요? as라고 하면요. 우리 사실 빠지면 사명식이잖아요. 근데 얘는요. 신기하게 as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onsider 같은 경우는요. as가 없어도 A, B 그냥 쓰여도 A를 B라고 여기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consider 중요하신 게 사명식일 때는요. 고려하다고요. 오형식일 때만 여기다라는 거. 그리고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I ask him, 아까 투부정 나왔죠? 그를 뭐라고? 그에게 to pray for me,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했다. 우리 아까 ask 사형식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 해서 어떻게 했죠? IO에게 DO를 묻다 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얘는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요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형식마다 그 동사들이 가지는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형식을 갔는데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 거 보시면 되게 혼동하기 쉬운 동사들이죠. 되게 안타깝지만요. 이거는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lie, lie, lay 원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두 개는 자동사인데 뜻이 다르고요. 얘는 타동사죠. 그래서 우리 아까 두 개 차이점 무엇이다? 자동사 뒤에는 그냥 수식어구고요.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lie나 lay나 지금 변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 보이실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현재형, 얘는 과거형, 얘는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같죠? 지금 보면 얘랑 얘가 같고요. 그죠? 또 뭐랑 뭐가 같죠? 네. 얘랑 같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우리가 다 외우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얘는 어때요? rise, raise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해석과 품사의 느낌은, 형식의 느낌은 다르다라는 거. 보시면 rais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rise는 자동사니까 목적 없이 부사 온 거겠죠. 자, 똑같이 해요. sit. 하나는 앉다고요. 하나는 앉히다예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니까 우리가 굉장히 구별을 잘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은요, 좀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가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문장의 형식을 괄호 안에 넣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한번 혼자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이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우리 하나만 해볼까요? 첫 번째요. 동사 어디 있어요? 네, 여기요. 그 다음에 힘 뭐예요? 동사 앞에는 주어일 거고 동사와 대상이 다르니까 목적어겠죠. 여기 동사 원형처럼 보이지만 서우의 성격 때문에 목적격 보어일 거고요. 자, enter 뒤에 room은요. enter이 보어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몇 형식으로 한다고요? 네, 5형식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참고하면서 풀면은 굉장히 잘 풀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꼭 알아두기. 동사의 3단 변화 제가 넣어놨어요. 되게 안타깝게도 얘도 역시나 우리가 한 번쯤은 외워야 할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만약에 발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영어 사전 찾아서 발음기 확인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자, 됐고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문장의 형식 끝낼 거예요. 문장의 형식 좀 많이 길었죠. 네, 봐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하거나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쉬지 않고 또 집중해서 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어려운 것들은 다 이제 질문 와주시면은 질문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저희 오늘 몇 형식이요? 1, 2, 3, 4, 5형식. 그리고 각각의 형식마다의 특징 배웠어요.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셔야 될 거 2형식, 5형식들. 왜요? 뒤에가 조금 예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요. 조금 집중해서 집에서 복습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은 뭐라고요? 네, 정말 큰 힘이에요. 네, 여기까지 변지혜 강사였습니다. 집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